이마 거상이나 눈썹 상 거상이나 눈썹 하 거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눈이 꺼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여기 아래쪽을 절개하는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눈 꺼짐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썹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 때문에 거상 수술을 했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눈 꺼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서 이제 노화가 진행될 때 보통 얼굴을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눴을 때 중부에서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짐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은 눈썹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헤어라인 부위에는 이마를 절개해서 끌어당기는 이마 거상을 하거나, 눈썹의 위쪽으로 절개를 해서 끌어당기는 눈썹 상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눈썹의 라인 밑으로 절개를 해서 끌어당기는 눈썹 하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속눈썹 라인 아니면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절개를 하고 끌어당기는 상안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상 수술을 했을 때 효과를 나누어 보면,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눈썹의 위쪽에서 절개를 한 거상 수술 같은 경우는 눈썹의 처짐도 개선이 되고 또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눈썹을 끌어당겨서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는 조금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눈썹보다 아래쪽을 절개해서 끌어당기는 수술의 경우에는 눈썹에는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눈꺼풀이 처진 것만 개선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썹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도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발생을 할 거고, 이 눈썹 길이의 변화 때문 아니면 이런 각도의 변화 때문, 이런 것 때문에 눈매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꺼지게 되고요. 눈꺼풀 꺼짐은 왜 생기냐 하면, 일단 눈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자른 단면 그림이고, 제가 눈꺼풀 필러 설명을 할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그림이긴 한데, 눈 위에 이제 이 경막이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안쪽으로도 지방이 존재하고 바깥쪽으로도 지방이 존재하는데, 이쯤에 이제 눈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썹을 위로 끌어올리는 계통의 수술을 했을 때, 이런 거상 수술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요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조직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볼륨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거상 수술 중에서 이마 거상이나 눈썹 상 거상이나 눈썹 하 거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눈이 꺼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여기 아래쪽을 절개하는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눈 꺼짐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절개하는 부위가,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눈꺼풀의 피부 두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속눈썹이 나 있는 상안검연,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일부의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버리고 요렇게, 그리고 위로 끌어올려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끈하게 이어져 있었던 이런 부분이 중간 두께의 피부가 빠져버리고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와 많이 아래에 있는 얇은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세지 눈처럼 보이게 되는데,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눈 꺼짐 대신에 소세지 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눈꺼풀 꺼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상을 통해서 눈꺼풀이 꺼졌다면, 여기도 역시 눈꺼풀 필러를 통해서 꺼짐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막이라는 구조의 바깥쪽으로만 필러를 주입했을 때, 여기에 주입한 필러의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막과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의 공간을 타고 이 필러들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연예인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부작용으로 방송
방송에 나와서 필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눈꺼풀이 접힘이 너무 심해서 인위적으로 제가 이제 아래쪽까지 필러를 주입했는데, 그럼 요렇게 아래쪽으로 흘러서 통통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지만 의도치 않게 위에 주입한 필러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경막 바깥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필러가 무거워서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필러 양을 최소한으로만 주입하고 대신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주입해서 눈꺼풀 꺼짐을 채운다. 단 이때 이 경막 안쪽으로 주입한 필러는 이 경막까지만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오르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상술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흉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흉터를 빼고 나서도 눈매가 변한다든지 눈꺼풀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눈꺼풀 꺼짐이 생길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눈꺼풀을 끌어당기지 않는 류의 수술, 상안검 수술을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안검 수술은 눈 꺼짐이 생기는 대신에 쌍꺼풀 라인이 소세지 처럼 부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상술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수술의 득과 실을 잘 따져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득실을 생각했을 때 우선 대안이 될 만한 다른 치료들을 먼저 시도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 거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면 그 꺼짐이나 눈매 변화에 대한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꺼짐의 경우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 주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